기후위기가 좀 심각해졌잖아요. 6차 대멸종.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갈치도 멸종 위기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카츄이의 에너지 대범.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여러분 또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죠? 저희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의 신재훈 국장님 그리고 이용기 활동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에너지국가 박예세운을 살고 있는 아, 실제 그러진 않아요. 신재은 활동가. 와!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신 이유는요,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보전도 매우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가 좀 심각해졌잖아요.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2020년 딱 첫 해 밝으면서 멸종 첫 번째로 등록된 동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상어. 오. 맞추면 어떡해요? 양쯔강의 철갑상어가 첫 번째 이제 멸종 동물로 등록이 됐고요. 1970년을 기준으로 지금 2020년 현재까지 개체군의 양과 수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리빙 플래닛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를 보면 70년 기준이 1이라면 지금은 쭉 마이너스 76%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난 40년, 50년, 60년 정도 동안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그 사이에 기후변화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그만큼 과도한 개발 등등이 영향을 주면서 생물다양성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해마다 오랫동안 지구를 지켜온 동물들도 멸종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일컬어 이른바 6차 대멸종. 바다 쪽 말씀을 드리면요, 가까이 노는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갈치도 그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레드리스트에 멸종 위기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다를 망치는 첫 번째 가장 큰 악영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기후위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업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식지 파괴, 그리고 네 번째가 해양 쓰레기예요. 근데 기후위기의 영향 플러스 불법업으로 2006년에 보리스 웜이라는 과학자가 2048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업으로는 물고기 잡을 수 없다. 생태계가 이렇게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계가 또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흔히 그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멀리 아마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뭐 작은 숲들 또 뭐 실내에서는 사실은 공기정화 식물들까지를 포함해서 원래 나무는 뭘 마시죠? 물.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뭘 뱉어놓죠? 탄소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탄소가 1년에 평균 2.4kg이라고 해요. 사실은 나무를 더 많이 지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2050 넷제로가 배출과 흡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뭐 잔여 배출량이 있다면 또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잘 지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네. 숲은 탄소 흡수원이다. 이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맞아요. 같은데 네네네. 바다도 그런가요? 네, 바다도 아주 큰 탄소 흡수원이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때 한 50% 정도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고요. 25%는 이제 숲과 땅으로 들어가고 25%가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바다와 또 이산화탄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순환 과정이 있는데, 이 바다의 표면층과 심해층까지 이 순환 과정의 일부인데, 농도가 대기에서 높아지면 그 높아지는 농도가 바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해양 산성화라고. 네, 맞습니다. 해양 산성화가 되면 우리가 이빨을 사이다나 콜라에 넣는 영상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산성화되면은 이제 조개류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도 뼈가 점점 얇아진다든지, 그럼 그게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서 상위 우산종인 고래나 상어, 또 그 위에 포식자인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숲이나 바다처럼 탄소흡수원들이 있는데 이 탄소흡수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원도 복원인데 있는 거 잘 지키는 게 아.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한테 그 녹지는 개발 유보지 정도 이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있는 숲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훼손된 땅들을 복원하는 것. 불투수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이 땅으로 스미지 않는 층,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으로 덮여 있는 곳들을 조금 걷어내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근데 보통은 보호지역도 훼손되면 훼손돼서 너무 신난다. 개발지로 다시 풀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막 일부러 훼손도 시켜요. 그래서 그린벨트도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개발하고 인간의 영향권에 자꾸 놓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바다도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아이치 협약을 기준했을 때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의 1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국제적인 약속을 했는데 올해가 2020년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보름 남았네요. 네.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이제 프로텍티드 플래닛이라는 곳을 가면은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 2.6% 아마 안 올랐을 거라고 제가 5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500원 받고 500원 더. 네. 한 2.63%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2020년 이제 올해가 될 때까지는 10%여야 되는 거죠.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30%에서 50% 이상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길게는 지금 2몇 %가 아니라 과감하게 30%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앞서서 뭐 탄소의 흡수원인 바다를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뉴딜 발표하면서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630헥타르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6.3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6.3 6.3제곱 물보다 그물과 쓰레기가 더 많을 수도 있고.